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처음 오신 분. 네, 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입문하신 지 3개월 미만 되신 분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처음에 오신 분은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도 처음에 이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세미나를 들을 때 무척 어색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준 지인이 가장 고마운 사람이 됐거든요. 오늘 오신 분들도 어떤 연유에서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지만 저와 같이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 소개 겸 하게 된 동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어렸을 적 꿈이 멋진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껏 하고 이왕이면 좋은 일, 보람된 일 하면서 기부하는 삶 살고 싶다. 이게 꿈이었는데 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해보니까 꿈에서 꿈으로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열심히 일하지만 받는 봉급이 뻔했고요. 내가 직장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잘했을 때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상사들의 모습이 저의 먼 미래의 모습인데 저희 꿈과는 거리가 먼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여러 군데 옮겨봐요. 몇 군데 옮겨보는데 별반 차이가 없고 특별한 자본 없이 배경 없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신문 기사도 읽었던 기억이 있고 또 경제서적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톱 세일즈맨이 되면 고소득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을 떠올리면서 영업을 선택을 해요. 제가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그리고 남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걸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영업은 뭐예요?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서 뭔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데 처음에 무척 어려웠겠죠. 그죠?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꿈과 목표가 있다라면 내가 간절함이 있다라면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주게 되고 성실하게 또 가장 중요한 건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 해서 1년 6개월 열심히 하니까 영업 쪽에 톱 레벨에 가요. 탑 레벨에 가면 일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월급의 3배에서 5배를 받아요. 괜찮죠? 네. 그렇지만 제가 멋진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는 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생각한 게 제약업체에서 나오는 건강에 관련된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을 운영하게 돼요. 그래서 영업사원들을 16명을 좀 고용을 해서 하게 되는데 영업하고 사업은 또 달라요. 영업은 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큰 문제가 자금 이전의 문제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매출 증대도 중요한데 수금이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수금이 안 되면 월급 같은 거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지인이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너라면 참 잘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있다. 뉴스키에 초대를 받게 돼요. 이와 같은 자리에. 저는 이제 제약 영업을 하기 이전에 국내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운 좋게 전국 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멋진 삶을 살겠구나 했는데 회사가 사라져버려요. 모든 것이 꽝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믿을만한 지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들어보고 뭔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한다라면 조언을 해줘야지 해서 와서 듣게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전 되게 긍정적인 거 봐요. 세미나를 듣는데 그 강사가 얘기하는 내용이 사실은 내가 해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 꿈이 뭐라겠어요? 멋진 부자라겠죠?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멋진 부자는 둘째치고 꿈이 계속해서 작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의 사라지기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최고 직급이 돼서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면 돈과 시간의 여유를 얻는다라는 얘기에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가 않았어요. 난 1년 만에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직장이 내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전업을 바로 하지는 않았고 6개월 부업을 했었어요. 부업하다가니 전업을 했는데 제가 전업하자마자 IMF 구제금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4, 5년은 상당히 눈멀고 온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지만 평균 블루 다이아몬드 가는 시간이 그 당시에 6년이었는데 저는 12년 걸려서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선택을 잘 했기 때문에 저의 어떤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요게 이제 밀리언웨어 그에 가입한 시상식을 받았을 때의 사진이고요. 또 누스킨의 최고 직급이 이제 티메리트 지금 이제 PA라고 하는데 그 직급이 됐을 때 인터뷰 기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이 올바르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다라면 성과를 낼 수 있다. 지금은 제가 어떻게 보면 꿈이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면 저와 같은 지혜를 잡을 수도 있다.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림 2개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큰 악어가 보인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2명이 탄 배가 보인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절반이네요. 자, 여기서 검은 머리에 여인이 보인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얼굴이 넓은 이제 그런 넓은 얼굴의 모습이 보이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거의 절반이네요. 제가 이게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 뉴스킨을 제대로 본질을 보게 되면 정말 나의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훌륭한 도구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쪽 면만을 보게 되면 밖에서 얘기하는 그런 오해의 내용들을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참 퀘스천인데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또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만약에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면,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만약에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는 그림을 보여드린 거고요. 중요한 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게 무척 중요하다. 자, 이 바깥에 나가보면 풍요롭고 자유롭게 멋진 삶을 사는, 어떻게 보면 보람되는 삶을 사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가 하면 하루하루를 힘겹게 근근히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역량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환경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일을 선택해서 얼만큼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먼 미래의 모습은 확연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업의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돈을 버는 방법 4가지, 현금으로는 4분면을 얘기하면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선택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잠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로버트 기요사키는 2분면 공급생활자가 있고, S분면 셀프 인플로이드 자영업자가 있고, B분면 비즈니스 오너가 있고, 인베스터 투자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핵심은 뭐냐면 반으로 나누었을 때 왼쪽에 있는 분들은 선택의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른쪽으로 넘어와라, 이게 핵심이 요지예요. 일단 우리가 공급생활자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가 돈과 시간을 맞바꾸는 일을 해요. 저도 셀러리맨 생활을 했었으니까. 이럴 때 노동소득이라고 그래요. 1차적 단순소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분들은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돈도 없고 바쁘기만 해요. 암울한 현실이에요. 가장 잘 산다는 미국의 통계 내용을 보게 되면 25세부터 65세까지 4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정년퇴임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보게 되면 45%가 친인척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28%가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22%는 6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4%가 그럭저럭 잘 살아요. 1%가 부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결론적으로 보면 가장 잘 산다는 미국의 통계지만 잘못됐다라는 것 좀 느낌이 오죠. 한국도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공급생활의 어려움을 알고 자기가 뭔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1억이나 2억을 투자해서 자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은 더욱더 암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년 내에 85%가 망하는 거예요. 10%가 현상 유지를 하고
결국은 5%가 돈을 버는데 5% 돈을 버는 사람도 5년에 한 번씩 업종 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참 암울하죠. 암울하지만 이게 이제 정확한 데이터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95%가 있어요. 그런데 5%의 현금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5%가 95%가 5%의 현금 활용을 한다는 얘기는 암울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즈니스 오너하고 인베스터는 5%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95%의 현금 흐름을 활용하는 거예요. 풍족해 보이죠? 나만 그런 것 같아.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조금 헷갈린 게 하나 있어요. 셀프 인플로이드 자영업자하고 비즈니스 오너의 차이가 뭔데, 예를 들어서 의대 졸업하고 내가 의사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20억 정도 투자해서 기기누리스를 하고 간호사도 두고 간호부자도 두고 만약에 병원을 개원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열심히 환자 진료해주고 진단해주고 처방전 써주면 사실 100명에서 한 150명 사이 하면 의사가 힘은 들겠지만 돈은 많이 벌어요. 문제는 내가 몸이 아파서 진료를 못한다. 그럼 돈이 들을까요? 안 들어오겠죠. 이게 나를 고용한 거예요. 이건 자영업자. 근데 똑같은 의대를 나왔는데 부모를 잘 만난 거예요. 건물주 부모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부모가 차려주고 내가 의사를 20명 정도 고용을 해서 준종합병원을 했어. 내가 갑자기 떠나고 싶다 하와이 3개월 동안 와이프하고 다녀왔어요. 소득에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건 사업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 거죠.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와 관계없이 돌아가는 걸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비분류는 세 가지, 사업가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자본도 내가 투자하고 아이템도 내가 선정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업원 문제라든가 모든 걸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데이터를 내보면 3번 실패하고 4번째 성공한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사업 한번 실패했는데 재기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3번 실패했는데 4번째 사업을 할 정도면 대단한 일이겠죠. 부모가 엄청나게 뛰어나거나 자산가거나 그렇지 않은 그 사람이 엄청난 운이 있거나 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삼성이라든가 현대를 들 수가 있어요. 참 대단하죠. 가치도 대단하고 이뤘을 때 가치가 커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도전하기 어려웠다. 두 번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시스템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중요한 건 검증되고 입증된 시스템을 돈을 주고 사라가 핵심이야.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맥도날드라고 있어요. 또 스타벅스 같은 게 있는데 서울에서 이런 입증되고 검증된 프랜차이즈를 돈을 주고 사게 되면 한 30억 원 정도가 물론 조건도 있지만 투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일반 사람이 30억을 투자해서 검증된 프랜차이즈를 사기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럼 지금까지 시스템을 갖추는 건 좋은데 평범한 사람들이 1번과 2번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 잡으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시스템의 일부가 되면 돼요. 누군가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내가 편성하면 된다 이런 얘기,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오늘 뉴스키는 이제 그런 시스템에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 강점 장점은 누구나 가능하다.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 무종업원, 위험 요소, 리스크가 없다. 이게 장점이죠. 환상적이죠? 환상적인데 단 아무나 성공하지는 못한다.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너무 환상적인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제대로 된 시스템 안내해주는 대로 따라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면에서 잘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저녁 시간을 활용하면 할 수 있고요. 주말을 활용하면 할 수 있어요. 자영업을 하더라도 틈틈이 시간을 활용해서 하면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내가 2년에서 5년 정도만 집중적으로 하면 돈과 시간의 여유를 통해서 내 작아졌던 꿈을 다시 키울 수도 있고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소득이 됐을 때 거기에 일부를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하는 거, 이걸 인베스트라고 하거든요. 주식이나 부동산에 장기 투자한다라면 자산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된다는 얘기 있죠? 부익부 빈익빈. 그래서 이 부분에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의 사람들이 95%의 현금흐름을 활용한다. 풍족해 보이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이 직업 선택도 중요한데 뭐가 또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제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 선택도 무지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1995년 7월부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합법화가 됐는데, 합법으로 이렇게 등록된 회사 숫자를 제가 여러 가지 공정이나 이런 데 파악해 보니까 잘 몰라요. 그건 대략 한 1,500개 정도 업체가 있었던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그 중에 120개 정도가 지금 남아 있어요. 다 없어진 거죠? 그러면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를 선택해서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없어지면 꽝이라겠죠. 무용지물이에요. 회사가 없어지면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너무 많은 업체가 있는데 거의 진짜가 있으면 짝퉁이 있겠죠. 이런 부분을 선택한다는 부분에 너무 아쉽다. 물론 새로운 회사를 선택해서 그 회사가 급성장을 하고 엄청난 결과를 내면 엄청난 기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미국에서 1000개 중에 하나가 성장한다라면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무척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사업을 할 때 꼭 알아봐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혹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 5가지를 알아봐야 돼요. 첫째, 트렌드에 맞는 사업이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양 사업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미래가 밝고 전망이 좋은 사업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트렌드가 중요하고, 두 번째, 파트너 회사가 무척 중요해요. 뭔가 내가 일어났는데 파트너 회사가 문을 닫았다. 꽝입니다. 꽝. 세 번째, 제품이에요. 제품이 독특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제품이 반복 구매가 되지 않으면 유통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의 독특성과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지급이 돼야 된다. 이걸 마케팅 플랜 보상 플랜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업은 타이밍이 전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타이밍도 중요해요. 근데 그게 회사 타이밍이냐 나의 타이밍이냐,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나의 타이밍이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체크해 봐야 되고요. 가장 먼저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면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있어요. 2차 세대전이 1945년도에 끝났으니까 그때 이제 주로 전쟁터에 많이 남자들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기들을 많이 못 낳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46년도에 이제 가정으로 들어온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정부도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고 또 남편이 왔으니까 또 아기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지구촌 인구의 3분의 1이 1946년부터 1965년 사이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인구에 맞춰서 사업을 한 사람들은 엄청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유아기 46년도에부터 이제 왔으니까 47년부터 아기를 낳겠죠. 1950년대에는 아기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때 어떤 사업이 잘 됐을 것 같아요? 장난감. 네, 이유식이 아주 잘 됐어요. 거버이 유식이 비트를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장난감 사업 비트를 했어요. 그렇게 사업을 하신 분들은 억만장자가 됐고 큰 성공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아기가 지나고 소년기가 됐을 때, 소년기 때는 뭘 좋아할 것 같아요?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핫도그라고 해서 밀가루로 밑에 안에다 햄 넣고 그렇게 해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베이비부스 세대가 이제 소년기 때는 어떻게 보면 55년도에 맥도날드가 탄생이 돼요.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그 주주들은 다 억만장자가 됐죠. 그러니까 그 인구층이 많을 때 먹고 싶어하는 맥도날드 햄버거가 나오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요. 대표적인 기업이 버거킹이 있어요. 버거킹도 58년도에 탄생을 했거든요.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소년기가 지나서 이제 청소년기가 됩니다. 청소년기에는 뭘 좋아해요? 음악 엄청 좋아하죠. 그 당시에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빅히트를 했는데 어쨌든 요즘 청소년들도 음악 엄청 좋아하죠. BTS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음악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자들이 형성이 됐고 또 그리고 청바지를 많이 입었어요. 지금도 청바지 많이 입자 청소년 시기에. 그래서 갭이라는 의류회사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청년기가 됐어요. 청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도 하고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현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택담보 모기지론 월가라고 들어보셨죠? 뉴욕의 월가, 금융이사,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나 보험이사 이런 데가 엄청난 부를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열심히 살아서 이제 장년층이 되면 이제 먹고 살만한 거예요. 아기들도 어느 정도 컸고 그럼 뭐에 신경 쓸 것 같아요? 이왕이면 제품을 썼을 때 아름다워지는 거, 미에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때 뉴스킨 1984년도, 그러니까 베이비부머 1세대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될 때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라는 철학으로 딱 탄생이 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92년도에 파마렉스 전신인 IDN이라고 있었어요. 라이프팩 오버드라이브의 항산화제. 물론 파마렉스 인수하면서 합병이 됐는데 그 어떤 건강에 신경을 쓸 때 파마렉스가 나오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요. 또 그분들이 편리성을 추구할 때 빅브레넷 처음에 IT에 관련된 회사 지금 이러닝도 있고 글로벌 웹페이지라고 전 세계 54국에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걸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데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주는 이런 편리성을 추구할 때 빅브레인이 나오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1세대가 지금 노년기가 됐어요. 노년기에는 뭐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젊음, 어떻게 보면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노년기의 특징이에요. 이걸 뭐라 하냐? 항노화, 안티에이징, 노화 방지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쪽 시장은 향후 2025년까지 1트리온이라고 하는데 1조 달러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1100조 원. 너무 금액이 크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의 시장이냐면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2,500억 달러예요. 그거의 4배가 넘는 시장이에요. 이 안티에이징 시장이. 반도체 전체 시장의 4배가 넘는 시장. 그리고 이제 가전제품들 아시죠? 가전제품들. 그게 1,500억 달러 시장이에요. 그거의 6배가 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갖게 되는데 우리가 에이질락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거기에 딱 맞는 제품이 지금 먹는 거와 바르는 거 인과 아웃스테에 관련된 게 지금 이제 접목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4차 산업혁명은 IT에 관련된 편리성에 관련된 거고 5차 산업혁명은 BT,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쪽에 관련된 건데 편리성보다는 훨씬 더 큰 시장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애플이고 구글이고 삼성이고 다 BT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뉴스킨이 엄청나게 빠르게 혁신을 추구해서 이 노화방지 쪽의 시장에 아주 주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토마스 프레이 구글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예요. 2030년까지 20억 개의 직업이 사라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3차 산업혁명 때 컴퓨터 기기 발달이라든가 사무기기의 어떤 자동화로 인해서 실은 웬만한 일자리가 많이 대체를 됐어요.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나죠. 그럼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웬만한 건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로봇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정확하게 맞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나 밀레니얼 세대들은 여기에 관계된 전공을 해서 4차 산업혁명이나 5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 직업을 선택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X세대나 베이비 부모 세대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일을 하면 되는데 뉴스킨 사업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에요. 휴먼 비즈니스라고 얘기해요. 이건 로봇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어떤
강력한 변화가 있을 때는 또 기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 두 군데만 이제 잠깐 얘기를 하고, 자, 우버라는 회사가 있어요. 교통 부분의 세계 리더는 자동차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을 연결해주면 되는 거겠죠.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엄청난 억만장자가 됐죠. 물론 이 자동차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소득은 얻을 수 있어요. 큰 부자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 맞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에어비앤비 이 세계 최대의 숙박업자는 쉽게 하면 부동산을 갖고 있다.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게 뭐냐면 힐튼 호텔보다도 자산 가치가 더 높아졌는데 중요한 건 호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순한 아이디어였는데 이 아이디어를 낸 3명은 지금 억만장자가 돼 있어요. 물론 내가 집이 이렇게 비워져 있을 때 또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하고 연결을 해주면 비워 있는 사이에 나도 소득을 얻고 또 오는 사람도 호텔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정처럼 편리하게 또 저렴하게 있을 수 있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의해서 서로 혜택을 받는데 중요한 건 결국은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가장 큰 돈을 벌죠. 그러니까 누스킨도 걱정할 거 없이 할 수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단 우리는 그 수수료 정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함께 최대 주주 마냥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빅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호텔 쪽에 가장 1위 기업이 메리어트 호텔이에요. 거기가 홈앤빌라라고 해가지고 에어비앤비에 도전장을 냈어요. 호텔 세계 최대지만 숙박 공유업체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있는가, 이 흐름에 맞게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봇, 결국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시면 엄청난 기회가 된다. 자, 우리가 2018년까지 작년까지는 비전 선언서가 우리 회원들에게 수입의 극대화를 통해 세계 최고의 직접 판매사가 되겠다라고 비전 선언서가 있었어요. 근데 다이렉트 셀링에 보면 매출액 대비 커미션 비율이 1위로 이미 선정이 됐고 그걸 넘어서 이제 우리 회사가 비전 선언서가 우리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획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앞서가고 있는가 알 수가 있고요. 자, 회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1984년도에 설립을 했고 55개국에 나가 있는 다국적 기업이다. 그리고 2018년도 매출액이 26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퍼스널 케어, 스킨케어라고 하는데 보통 10,000원에서 50,000원대가 거의 주류예요. 한 가지에. 그리고 영양제, 우리가 이제 길바적으로 건강기능성식품 파트가 있는데 이쪽이 보통 50,000원, 60,000원대가 주류라고 보면 물론 더 비싼 것도 있고 더 저렴한 것도 있는데 그것이 한 3조 정도 매출액을 일으킨다.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 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고 그리고 35년 동안 아주 성공적인 경영을 했어요. 그리고 포브스지라고 하는 경제학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업 100에 또 선정이 되기도 했어요.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물론 규모도 커야 되지만 일단 투명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이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면 초일류 기업으로 인정을 하는데 뉴스킨은 이제 그런 기업이다. 단지 지금 제가 부정 광고하고 있죠. 우리 이제 평범한 분들이 부정 광고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알아보면 회사에 대한 걸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폐종식을 2003년, 2009년, 2014년, 2014년 물론 개종식 포함해서 2018년까지 5번을 거행한 최고의 기업이다. 아마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욱더 매력을 느낄 거예요. 자, 4 디비전에 우리가 너리스터 칠드린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양결핍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6초에 1명씩 아기가 죽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보통 1년에 500만 명 정도가 죽으니까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스킨하고 자동차 경영의 기재라고 하는 리 아이아코카가 손을 잡고
이 쉽게 얘기하면 영양 문제로 죽는 아이들 기아를 한번 구해보자 해서 만든 게 NTC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 인구 정도가 매년 사라진다. 안타깝죠. 리 아야코카가 누구냐면 전에 포드 자동차의 회장이었고 이제 물론 거기서 쫓겨나긴 했습니다만은 크라이슬러가 상당히 어려울 때 이분을 영입해가지고 연봉 1달러 신화를 이분이 최초로 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크라이슬러를 아주 엄청난 흑자를 보게 하면서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자동차 경영의 귀재, 옛날 기아 자동차의 김선홍 회장님이 한국의 리아야 국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사장님들이 책도 베스트셀러가 있으니까 리아야 국화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분과 누스킨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보면 영양 어떤 부족으로 죽는 기아들을 해결해보자는 의미에서 진행한 거고요. 200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6억 기를 기부를 했어요. 대단하죠? 저는 누스킨을 참 아름다운 기업, 착한 기업.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레이트 컴퍼니라고 얘기를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회원들하고 회사가 또 손을 잡아서 포스포굿이라고 비영리 대단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심장이 안 좋은 애들한테 치료하는데 또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또 안내해주고 또 그리고 경제적인 또 기회를 제공해서 희망을 또 열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무슨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착한 기업이죠. 네. 또 이제 시골에 가면 이제 초등학교들 이제 조그만 초등학교들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희망도 성가를 이렇게 지어줘요. 그래서 지금 23개 지어줬는데 대한민국 2017년도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했죠. 또 월드비전을 통해서 사랑의 도시락 나눔 활동을 하고 있어요. 2018년도 어때요? 또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했어요. 멋진 기업이죠? 네. 회사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대단한 걸 느낄 거고요. 자 이제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품 설명은 아니니까 군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대표적인 아이템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뉴스킨은 1984년도에 설립이 됐고 한국 1996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뉴스킨은 화장품의 입상 경력이 화려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200여 가지 제품을 직접 제조 생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파마렉스가 있는데 92년도에 이제 우리 라이프하고 오버드라이브 이 IDN 업체가 있었는데 94년도에 파마렉스를 인수하면서 파마렉스 제품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라이프하고 오버드라이브를 인수합 병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마렉스는 자연에서 제공하고 과학으로 입증한다는 모토를 갖고 있고 애틀란타 시드니 올림픽 공식 공급 제품이었고 대한올림픽위원회 공식 공급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 국가대표들이 이 제품을 먹는다는 얘기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많이 하니까 산소를 많이 공급하니까 산소의 일부가 활성산소가 되거든요. 그게 노화의 주범이기도 하고 질병의 원인이기도 한데 강력한 항산화제로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체력도 극대화시켜주고 피로회복도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핑 테스트가 안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검증되어 있는 제품이다. 한 80여 가지를 직접 제조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빅브레넷 가정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주는데 일단은 글로벌 웹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글로벌 웹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걸 무료로 제공해 주는 이런 멋진 비즈니스고요. 이러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영어라든가 또는 수학이라든가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가정에서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많이 제공해 줄 회사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한참 그 빅브레넷 얘기를 할 때는 미국의 공화당이 우리 사업에 입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하고 엘고어 대통령이 박빙의 승부를 할 때 비슷하면 정치자금 싸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사업자로 대리점으로 뉴스킨 사업을 해서 부시가 승리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많이 활용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 검색에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미국의 공화당이 우리 사업을 할 정도라면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너리스 칠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부하면 사업이다는 이쪽은 어떻게 보면 7차 산업혁명에 맞는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누스킨이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기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디비전 마케팅 전략이에요. 누스킨은 차별화 전략, 디비전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양성이 있어요.
여기 주부들도 계시고 또 남성분도 계시고 젊은 친구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계시는데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최대한 살리는 거예요. 저같이 남성이고 또 제약업체에 근무를 했으면 주력이 뭐가 되겠어요? 파마넥스가 주력이 되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아까 소개해준 장사장님 마냥 주부도 있을 수 있죠. 그분들은 스킨케어 쪽에 이쪽에 또 주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빠르게 주력 아이템을 선정한다는 얘기는 빠르게 공부한다. 빠른 스피드로 미래를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본인이 주력 아이템을 선정해서 본인에 맞는 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분도 빠르게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상승작용,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멋진 전략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 사례고요. 이 디비전 마케팅 얘기를 해드리면 렉서스라는 차가 있어요. 한국도 지금 많이 다니는데 미국의 3대 명차하면 BMW, 벤츠, 렉서스예요. 렉서스, 도요타 하면 싸고 경제적인 차, 편리한 차 이걸로는 유명하지만 고급차 인식은 없어요. 그런데 도요타에서 상당히 멋진 차를 만드는 거예요. 렉서스를 만들었는데 그걸 도요타라는 마크를 쓰지 않고 BMW나 벤츠 매장처럼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하고 렉서스만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 소비자들이 타보니까 정말 소음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3대 명차가 됐거든요. 이와 같이 디비전 전략을 통해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유일하게 디비전 전략으로 크게 성공한 데가 뉴스킨다. 또 하나 이 아이템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누구나 써야 되는 이제 소모성 제품 소비재예요. 소비재는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소모되죠? 달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제품이 독특하고 우수하다면 반복 구매할까요? 네. 반복 구매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템은 평범한 사람이 전달해도 제대로만 전달하면 계속해서 반복 구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빅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재구매율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뉴스킨을 알아보시면 상당히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약품을 만드는 공정을 그대로 적용한 게 6S 품질 공정이에요. 일단은 원료를 선정할 때 그 원료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원료 선정할 때 신중함을 좀 기하고요. 두 번째, 원료 수급을 할 때 원료 품질 평가를 하게 되는데 언제 수급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이냐 이 부분을 많이 따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적 구조, 유성분, 지표물질을 쉽게 얘기하면 화학적 구조를 분석해서 규격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변성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성분을 최적화시켜서 표준화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쪽 부분도 어렵지만 이쪽 부분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기나 토양이나 수질이 오염되어 있는데 우리의 어떤 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오염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분석해서 제거할 수 있는 능력, 안전성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밥처럼 매일 먹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상을 안 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해서 나온 제품이다. 그래서 이런 품질 공정이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1992년도 타임지에 비타민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이때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 라이프핵이에요. 92년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품도 좋겠지만 나름대로 마케팅력도 좋았겠죠. 라이프핵이 많이 팔렸는데 제품이 많이 팔린다는 얘기는 우리같이 사업하는 리더들은 돈을 번다는 얘기죠. 엄청난 베스트 제품이에요. 이 라이프핵은 참고적으로 NSF라든가 BSCG라든가 컨슈머랩이라든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인증해주는 공인기관 3대 공인인증 기관을 통과한 유일무이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감히 최고라고 하지 않더라도 검증이 되어 있고요. 또 2015년도에 타임지에 유전공학에 대한 제품에 대한 유전공학에 관련된 내용이 한 50페이지 정도 이렇게 실리게 돼요. 이게 뭐냐면 결국 뉴스스팬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태어난 아이들은 142세까지 산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라파마이신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간이 좀 망가졌다라고 하면 요즘에 이식 수술을 하죠. 그럼 내게 장기가 아니니까 거부 반응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 면역역제제가 있어요. 라파마이신이라고. 그 유방암 치료에도 사용을 했던 건데 이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수명이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약 중에 수명 연장에 관련된 걸
인증받은 건 라파마신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때 공동으로 와이어스 연구소에서 연구했던 사람이 조첸 박사님이세요. 23년 전에 파마넥스에 오셨죠. 이런 최고의 과학자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최고의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이제 과학으로 이제 입증한다는 모토를 갖고 있는데 유스펜 3. 이 3의 의미는 한 제품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에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물론 이제 질병에 대한 처방도 합니다만은 보조 처방전으로 오메가3에 대한 처방을 많이 해줄 거예요. 이제 이건 누구나 알려져 있는데 EPA가 DHA가 우리가 엄청나게 혈액순환이나 이런 쪽에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RTG 공법을 써요. 그래서 고농축을 시켰는데 고농축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흡수율도 좋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복용량을 먹게 되면 1000ml 정도의 EPA와 DHA를 공급을 한다. 그리고 종합 비타민 미네랄 중에 아까 제가 라이팩을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팩 수준의 종합 비타민 미네랄을 제공을 해. 단 아쉬운 건 거기에 한 70% 정도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장수국가에서 먹는 항산화 영양제가 있어요. 거기서 항산화 물질들을 뽑아가지고 식물 영양소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브랜딩 기술이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히트맵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쉽게 얘기하면 볼 수 있는 히트맵이라는 이런 어떤 이제 그 방식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젊었을 때로 이렇게 리셋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라이팩보다 10배 이상은 팔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게 많이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어떻다고요? 행복해지겠죠? 네. 파마넥스의 평판은 이제 우리가 PDR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20년 연속 등재가 됐어요. 이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등재가 됐는데 요즘에 이제 일부 업체에서 등재가 되고 있는데 20년 동안 PDR에 등재된 그런 제품은 없다. 유일무이하다. 그래서 이게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세계 최대 원료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게 뉴스킨이고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게 라이프젠 테크놀로지고 아까 말씀드린 히트맵을 통해서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결국 스탠포드에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함께 하면서 최고의 제품이 나오고 있다. 제가 이제 뉴스킨 제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에이질랑 미라는 게 있어요. 한 대의 스마트 디바이스고 한 번에 간단한 평가 그리고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스킨케어 코드. 이게 뭐냐면 2000여 가지 중에 나한테만 딱 맞는 이 스킨케어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샤워를 하고 아침에 손을 넣으면 나의 딱 맞춤형 화장품이 나오는 거예요. 저녁에 또 샤워를 하고 딱 손을 넣게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됐는데 아마 한번 읽어보세요.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좋은 제품도 중요한데 선도자의 법칙에 의하면 최초는 소비자가 기억한다 이런 얘기예요. 콜라면 어디가 기억이 나요? 대학 가면 하버드. 그죠? 우리가 최초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손만 넣으면 나만의 맞춤형 화장품이 나온 적이 없어요. 용기에 짜서 썼었지. 그래서 에이질랑비는 엄청난 히트를 할 거예요. 또 두 번째 영양의 법칙, 카테고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화장품이라고 봤을 땐 최초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전혀 새로우면 그건 히트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전혀 새로운 거잖아요. 손만 넣으면 나만의 맞춤형 화장품이 나온다. 화장품 용기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또 이미 35년 동안 압도적인 스킨케어 쪽에 뉴스킨의 결과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자리를 잡을 텐데 우리 가정에 요즘에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커피를 커피숍에서 마시는 게 아니라 캡슐만 신청해서 집에서 즐기는 거예요, 가족이. 그러면 이 미국의 커피 머신을 쭉 깔아놓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분은 행복할까요? 네. 무척 행복할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얘기를 잘 아셔야 돼. 열심히 하셔서 에이지향미를 베이스룸에 깔아놓으면 샤워하고 나서 나만의 맞춤형 화장품을 쓴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보통 미국에서 커피 마시는데 6만 원 정도 한 달에 들어간대요.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사업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질락 제품 중에 이제 갈바닉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TR라이트 전혀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바이오 포토리 스캐너가 있는데 1분 만에 체열하지 않고 나의 항산화 수치인 캐로티노이드 수치를 잴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고 나서 항산화 수치를 재줄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수치가 올라가지 않으면 100% 환불해주는, 물론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법적이기 때문에. 네. 루미스파, 지우는 순간에도 빛나는 피부를 만든다. 클렌징과 트리트먼트를 같이 하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홈 뷰티 시장에 2017년도, 2018년도 넘버1이 뉴스킨이에요. 그럼 이 기기가 사업적으로 좋은 게 아니고 이 기기를 사면 뭘 쓰겠어요? 젤을 쓰겠죠. 젤이 좋다라면 반복 구매할까요? 네. 하죠? 그게 우리 사업의 가장 좋은 아이템이 된다 이런 얘기. 이미 전 세계 홈뷰티 시장 기기의 1위 업체. 자, 이런 제품이 나오는 배경에는 이번에 이제 월드 컨벤션에 가시면 뉴스킨 이노베이션 센터를 가실 텐데 여기에 대단한 연구진들이 있어요. 연구실하고. 그리고 위스콘신에 라이프앤 테크놀로지가 있죠. 그리고 중국에는 북경의 연구소가 있고 상하이에 이노베이션 센터거든요. 엄청난 연구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연구와 대단한 과학자들이 함께하면서 이와 같은 제품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도구는 세계 최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하나 한번 5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내용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One day, technology will grow life anywhere, independent of Mother Nature. And the human fingerprint will be a beautiful trademark. One day, the world will eat as sure as the sun rises, making starvation a thing of the past. One day, agricultural disease will only be found in textbooks. And growing something more profitable will also mean making it more safe. One day, we'll crack the code to perfect growth. One day is today. 자, 글로브비브라는 회사를 우리가 인수합병을 했는데요. 씨앗에서부터 완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아까 얘기한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우리보다 엄청나게 앞서가서 준비를 하고 있다. 에질락 테크놀로지도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떠나 5차 산업혁명까지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자, 이제 뉴스킨에서 이렇게 아마 우리 모든 분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을 텐데 뉴스킨은 씨앗에서부터 솔루션까지 추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원료를 개발하기 위해 환경 제어식 농업, 컨트롤드 인바이먼트 에거컬처라고 하는데 여기에 투자할 계획이다 해서 우리가 글로벌 인수한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CEA 전략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추적 가능한 제품 원료를 제공하면서 필요한 토지 및 수자원을 대폭 줄이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뉴스킨은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적 엄격함과 재배 환경을 제어하고 조정하는 특허 기술을 결합하여 CEA 분야에서 고유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통해 뉴스킨은 물, 빛, 온도와 같은 요인을 제어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의 원료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리치우드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CEO는 뉴스킨은 언제나 오직 최상의 가장 효과적인 연료만을 제품에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장점과 최신과학 기술 그리고 가장 진보된 기술을 순수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제품에 불어넣으려는 혁신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서 자연스럽게 진화한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킨의 최초 CEA 투자는 그로비브, 인수와 그 후의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글로벌비는 자동화된 기후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로
제초제와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농업보다 물과 토양을 더 적게 사용한다. 뉴스킨은 그로브비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제품 개발 계획을 지원하는 또 다른 기술이나 회사를 찾을 것입니다. 기술 개발에 따라 뉴스킨은 전통적인 재료 재배된 원료 대신 CEA 기술을 통해 얻은 원료를 제품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 대단하죠? 자 이제 그럼 내가 하는 일의 역할의 정당성, 합리성 그리고 일을 했을 때 수익성은 어떻게 되는가? 마케팅 플랜인데요. 회사가 자본을 투자해서 세계 최고의 제품을 연구개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조직 관리해주고 커미션 지급해주고 그리고 사업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세무, 회계, 법률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도 웬만하면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고 해결을 해줘요.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이 상당히 어려운데 중국에 우리가 공장도 몇 개 졌고 매장도 몇십 개 냈고 일하는 이제 직원들 많이 고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어려운데 그 부분도 회사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택배 무척 어렵죠. 클레임 처리 상당히 어려운데 그 부분도 회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는 게 있다라면 마케팅을 안 해요. 마케팅이 뭐냐면 어떠한 제품이 생산돼서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한테 아웃소싱했다. 그러니까 회사와 나는 뭐예요? 파트너다. 단 그걸 무료로 준다는 거예요. 무료로 주다 보니까 내가 어렴풋이 얘기했다 노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엄청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의 역할은 뭐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트렌드가 어떻고 회사가 어떻고 제품이 어떻고 보상이 어떻고 타이밍이 어떻고 너의 노후 준비를 한번 이 도구를 통해서 해봐라. 또는 너가 아름다워져 봐라, 건강해져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노하는 사람 말고 예스 하는 사람은 바꿔쓰기 하는 거고 또 사업을 할 사람은 그 사람들이 잘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내가 후원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겁니다. 자, 플랫폼 비즈니스. 어떤 제품을 회사가 자본을 투자해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걸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분들을 우리가 연결해주는 역할, 플랫폼 비즈니스다 이런 얘기. 자, 유통의 변화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유통 어떤 제품이 생산되면 100원에서 200원의 원가가 들면 광고비, 총판비, 도매상, 소매상 이렇게 중간 유통비가 들어가요. 1,000원 정도 이렇게 갔었는데 이 부분을 하버드대 석사논문으로 나온 이론이 뭐냐면 이 중간 단계를 없애버리자. 그 중에 일부를 품질 원가에 투자한다면 품질이 좋아질 거고 단계를 줄였으니까 소비자한테 저렴하게 준다라면 소비자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TV, 신문, 라디오 뭐 이런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부정 광고 해준다면 캐시백 해주겠다. 이걸 이론을 실제화시킨 게 뉴스킨 비즈니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중간에 창고형 할인 매장도 있고 홈쇼핑도 있는데 여기는 대기업들이 주로 관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유통의 21세기 최고 승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유통의 흐름을 잘 알고 그러면 여기에서 남는 것 중에 회사와 나가 나누어 갖는 것이 후원 수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돈 버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성은 뭐냐면 아까 그 이론을 지키면 정당하고 멋진 기업이 되는 거고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계속 얹혀놔서 가격을 부풀려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준다라면 이론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건 너무 쉬운데 대다수는 그걸 잘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그런 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소득성, 수입성에 대한 부분은 세 가지로 되어져 있다. 세월하는 부분이 있고 빌드라는 부분이 있고 리드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간으로 나가는 거, 주간으로 나가는 거, 월간으로 나가는 세 가지로 보상이 되어져 있고 쉐어링 보너스, 이제 우리가 공유 보너스라고 하는데 회원으로서 처음에 얻을 수 있는 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라고 해요. 나라는 사람이 유스 스펜 얘기를 들어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복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피곤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친구한테 사실은 유스 스페닝을 먹었더니 아침에 일어나기도 좋고 온종일 일을 해도 열심히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친구 부정 광고에 임은 강력한 신뢰가 형성돼 있어서 구매력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 이 말을 믿고 나도 좀 하나 갖다 줘봐라. 그래서 이 친구가 회원에 가입해서 14만 4천 원짜리를 구매했다라면 여기서 부가세를 빼면 13만 909원이 되거든요. 여기에 8%를 주겠다. 그러면 한 1,500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 통장에 1,50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좋죠? 네. 이걸 왜 주는가를 잘 아셔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일반 유통이 아까
광고비, 총판, 도매상, 소매상에 걸친다겠죠. 샘플비, 모델비 다 포함해서 보통 유통경비의 80에서 87%가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쪽의 중간유통비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걸 없앤 부분을 품질 원가에 투자해서 품질을 높였고, 소비자한테 단계를 줄였으니까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주고, 내가 구정 광고하니까 나한테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이분이 먹어서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회사가 약속한 걸 지키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기분 나쁘지 않죠? 좋죠? 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본인이 몸이 안 좋아하는 더 좋은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2명한테 소개를 했어. 그러면 이분은 얼마 받아요? 21,000원. 그래서 먼저 해서 장땡이 아니다. 이래.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다. 이해 가시죠? 수입 역전이 가능하다. 쉐어링 보너스는 매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냥 놔두면 1일부터 7일까지 마감한 건 11일 날, 8일부터 14일까지 마감한 건 18일 날, 15일부터 21일까지 마감하면 25일 날, 22일부터 말일까지 마감하면 그 다음 달 4일 날 지급이 돼요. 이게 이제 빌드 보너스하고 같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체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빌딩 보너스 CSV가 뭐냐면, 내가 우리 제품을 우리가 이제 후원 수당을 줄 때 쓰는 점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가격이었고 이건 이제 점수치가 있어요. CSV라는 게 가격보다 좀 떨어지는 액인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5에서 40%를 준다. 아까 브랜드 어필레이트가 받았던 부분을 브랜드 레프리젠터티브라는 사업자가 되면 CSV에 대해서 나 플러스 1대 플러스 전체에 대해서 5에서 40%를 추가로 더 준다. 브랜드 레프리젠터티브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나 혼자만의 매출이 아니라, 나 매출은 제로여도 되는데 내가 20명한테 소개했더니 그 중에 6명이 나의 신뢰를 갖고 제품을 복용을 했고, 그 중에 일부는 또 자기도 소개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개월에서 6개월 했더니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 쓰는 사람이 15명 전후가 소개한 사람 포함이 되면 그때 사업자라는 자격을 줍니다. 한 달에 2,000달러라고 하는 매출액 정도의 매달 매출액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매니아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일주일만 해도 할 수 있고 한 달만 해도 할 수 있고 3개월, 6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물론 내가 시간 투자를 많이 못해서 6개월 또는 뭐 10개월 걸릴 수도 있고 1년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강제성이 없고 내가 회사에 동의서를 제출하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또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랬을 때 나의 매출액도 사업자가 브랜드 레프리젠터티브가 되면, 아까는 8% 내 건 안 받았잖아요. 내가 직접 전달한 것만 8% 받았는데 내 것도 8% 받고 내가 직접 전달한 것도 금액의 8%를 받아요. 그리고 플러스 나 플러스 1대 플러스 전체 중국을 뺀 54개국 무한대의 매출액에 대해서 CSV에 대해서 5%부터 40%까지 추가로 더 받는다. 받고 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5%, 5%, 10%, 15%, 20%, 25%, 30%, 35%, 40% 이런 식의 형태로 해서 5%부터 출발해서 차례대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딩 보너스는 1일부터 7일까지 망한 거 11일 날, 8일부터 14일까지 망한 거 18일, 15일부터 21일까지 망한 거 25일 날, 20일부터 말일까지 그 다음 달 4일 날 지급한다. 그래서 한 달에 4번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리드 부분에 리딩 보너스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CSV에 대해서 1차에서 6차까지 5%를 받는데, 내가 2,000달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을 배출했다. 그러면 이제 브랜드 파트너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분의 매출액에 대해서 5에서 40%를 이분이 받는 대신에 이분을 교육하고 후원한 사람은 나락에서 이 CSV의 5%를 나를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최하 2,000달러 이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 매출액에 대해서 5%를 받으니까 괜찮죠. 그리고 나머지 안 되는 사람은 무한대에 5에서 40%는 또 추가로 받는 거고요. 그래서 한 명 만들었을 때 2명 만들면 시니어 브랜드 파트너라고 하고 4명을 만들면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파트너라고 해요. 그래서 이 4명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회사에서 여행도 보내주고 우리가 프로로서 인정을 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세미 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사업자 이상 된 사람이 뉴스킨 코리아에 지금 현재 한 7,000명 정도 돼요. 여기서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뉴스킨이 한국에 들어온 지 언제 들어왔다 했어요? 96년도에 들어왔다 했죠? 회원 수가 한 3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분들이 1년 매출액이 한 4,500억 원 정도 해요. 도매가로. 그런데 이런 브랜드 레프리젠터티브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7,000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타이밍을 잘 보셔야 돼요. 오히려 알려져 있고 사업하는 분이 많이 없다라는 점에서 초기에 우리가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가 깔려있지 않는 도로를 어떻게 보면 닦아놨다. 지금 입문하신 분들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개를 했는데 그 중에 이분 파트너도 예를 들어 2,000달러 이상, 뭐 3,000달러, 5,000달러, 10,000달러 하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2,000달러 이상 하는 분들이 몇 명이 됐든 1차에서 6차까지 10,000포인트 정도, 10,000달러 정도가 하게 되면 이걸 리더십 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명을 했는데 하나의 10,000 정도의 리더십 팀이 나오게 되면 브랜드 앰버서더라고 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매출액의 5%를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개를 했는데 10,000, 20,000 정도 어떤 리더십 팀이 2개가 나왔다. 그러면 시니어 브랜드 앰버서더라고 해서 1차부터 5차까지 5%를 받고요. 그리고 6개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10,000, 20,000, 30,000, 3만 정도의 리더십 팀이 나왔다면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앰버서더라고 해서 1차에서 6차까지 5%를 받아요. 그리고 6개를 만들었는데 10,000, 20,000, 30,000, 4만 리더십 팀이 4개가 나오면 프레지던셜 앰버서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차에서 6차까지 받는데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앰버서더하고 프레지던셜 앰버서더는 7번째부터 여기에 등록해놓고 여기서 사업자가 나오면 이쪽은 5%씩 6차까지 준다면 이쪽은 10%를 줘요. 그리고 이쪽은 또 15%를 주고 이런 형태가 되어져 있는데 이 보상제도는 사실은 한두 번 듣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자리에 초대해 준 분한테 한 7, 8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들은 제가 볼 때는 저보다 머리가 2배는 좋으니까 저는 7, 8번 듣고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이 안 와서 이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 버는 걸 알아야 목표를 정하고 가죠. 그렇지 않겠어요? 돈 버는 걸 모르면 어떻게 목표를 정하고 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수입의 특성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공평하다. 수입 역전이 가능하다. 내가 예를 들어서 누비라 이제 이그젝티브 브랜드 파트너라고 하는데 1차에 4명의 사업자를 만들었다고 치면 평균적으로 한 달 수익이 한 3,400만 원 되거든요. 근데 나보다 늦게 한 내 친구는 밤낮 없이 뛰더니 시니어 브랜드 앰버서더가 됐어요. 다이아몬드라고 하거든요. 지금 핀으로는. 그랬을 때 그 1차에서 5차까지 봤는데 그분들은 한 돈 1,000만 원 정도 돼요. 먼저 했다고 돈 더 버는 게 아니죠. 역전이 된다. 무조건 먼저 해서 돈 벌으면 좀 이제 열받을 수도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인간적인 비즈니스다. 윈닝 게임, 상생, 승승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나를 역전하면 좋겠죠. 열은 받을 수 있지만 좋아요. 하여튼 알죠? 그러니까 그분이 잘 되게끔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도와주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어떻게 보면 승승 게임,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오는 분이 잘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매력적이다. 수입이 무한하다. 수입은 누가 결정해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EP가 되고 싶으면 월 3,400 정도 벌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시니어 브랜드 앰버서더 월 1,000만 원 벌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도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것만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BBP 구자, 팀헬트 BP, 블루다이몬드 BP.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기에는 따따블의 소득도 주어지잖아요. 그렇게 한다라면 본인이 열심히 한다라면 그것도 가능하겠죠. 또 국제 사업이 가능하다. 지금 55개국에 나가 있는데 중국만 빼고 54개국은 국제 사업이 가능해요. 물론 저도 이제 중국에 파트너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되는데 일반 처음에 입문하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직급이 가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70억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가 좋겠어요? 아니면 5천만만 상대하는 게 좋겠어요? 많이 할수록 좋겠죠. 이 시장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향후에 앞으로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다. 중국은 향후에 한국 시장의 20배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열심히 하시다 보면 주변에 중국에 연관된 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분들을 잘 관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기회를 준다면 그분도 좋고 나도 좋고. 자, 그다음에 인도가 아직 오픈되지 않았어요. 인도가 두 번째 시장이 될 걸로 예상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오픈도 안 했거든요. 중국도 아직 다이렉트 네트워크로 이렇게 오픈된 건 아니고, 그래서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속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하다가니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상속자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물론 미국이나 있는 다른 나라는 양도양수가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양도양수는 아직 법적으로 안 돼요. 상속만 가능하다. 그래서 나만 상류사회로 가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상류사회로 갈 수 있다. 자, 레버리지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큰 바위돌을 잇따라 했을 때 이걸 이동하려면 이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여기다 받침돌을 고이고 그 레버, 막대기를 대고 힘을 가하면 굴러갈까요? 네. 이걸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시간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1년에 여기 사업자라고 하는 건 매달 $2,000 정도에 쓰는 소비자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그걸 1년에 내가 5명을 만들었다고 치고 내가 5명 만들었으면 내 아는 사람도 5명 할 수 있을까요? 네. 더 아는 사람도 있고 못 아는 사람도 있겠죠. 뭐 1년에 5명 정도의 어쨌든 대리점 사업자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분들도 5명 하면 몇 명이 돼요? 25명. 25명 5명 하면 125명. 5명 하면 625명. 또 5명 하면 3,125명. 5명 하면 어떻게 돼요? 5, 35, 16,000, 16,000 뭐 어떻게 되겠네. 625명 되겠네. 그죠? 그런데 우리는 1차에서 6차까지 독립된 매출액의 모든 걸 주지만 그냥 4차까지만 잘라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 5차, 6차는 빼고 그럼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780명 정도 되는데 780명이 한 달 매출액이 우리나라는 $3,000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5%를 계산하면 3,000달러에 5%를 계산하면 한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780명 곱하기 20만 원은 얼마예요? 1억 5천이요. 월 1억 5천만 원. 괜찮아요? 좋아요. 이거보다 더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평균은 이거보다는 좀 많이 깎게 3분의 1 정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더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다. 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석세스 트립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1년에 한 번씩 보여줘 여행을. 그래서 EBP 이상 되면 보내주는데 엄청 여행을 많이 가요. 만약에 내가 누스킨 사업 안 했으면 지금도 아마 여행 거의 못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미국이고요. 그랜드 캐니언 하와이 엄청 많이 갔고요. 유럽이에요. 로마 트립에 가면서 누구냐 나하고 많이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솔로예요. 그래서 이제 조카입니다. 그래서 석세스 트립은 본인만 갈 수 있는데 팀헬트 트립은 내가 혼자라고 하더라도 조카를 데리고 갈 수 있어요. 누구를 데리고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다 항공료, 숙박비 모든 거 공짜예요. 이 김경사의 500만 장자 사장님 아들이죠. 아들하고 조카 이렇게 같이 찍었어요. 들고 물어봐서 내 아들 아니에요. 체코의 이제 비투스 성당. 짤스부르크 성이에요. 비엔나 커피 참 맛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피렌체의 대성당, 밀라노의 대성당이에요. 이건 이제 콜로세움. 뭐 사진 너무 많으니까 많이 보여주기는 어렵고 바티칸시고 전 세계 3대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 여기 갈 때는 목 운동 많이 하세요. 엄청난 라파엘로라든가 뭐 이런 대단한 명작들이 있어요. 로마 이제 까발리에르라고 이제 대단한 호텔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묵었는데 트루먼트 사장님과 또 샌디 틀루슨 창업주와 또 스티브 런드 우리 회장님하고 또 이제 명예회장님인 브레이크 마샬로니 그리고 저희 스폰서예요. 미국에 계신데 그리고 이제 지금 시스템 함께하고 있는 천만장자 이길자 장수현 사장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로마 호텔에서 미팅 간단하게 하고 나서 또 같이 찍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열심히 하시게 되면 지금 도전하는 분도 있고 되신 분도 계실 텐데 다음 이제 석세스 트립 EBP 이상 되면 되죠. 4개월 유지하면 되는데 태국으로 갑니다. 가고 싶죠? 도전하십시오.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뉴질랜드 팀헬트 트립은 뉴질랜드에 참 대단하죠. 크루즈가 되는 거니까 크루즈는 사실 어마어마해요. 제가 전에 이제 탔던 것도 63빌딩 정도 더 크더라고요. 기장이.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너무 좋고 하루 종일 파티인데 꼭 가고 싶죠?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 현재 7,000명 사업자가 연 도매가로 4,500억 정도의 매출액을 하고 있어요. 회사가 2021년도에 15,000명, 그럼 약 1조 정도 할 걸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성장이 있다면 리더들은 과실을 따먹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엄청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죠? 1년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집중하시면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나의 시장이 되는데 나중에 시작하면, 다음에 시작하면 이게 상실한 기회가 된다. 자, 나는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회사 제품 보상 모든 게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누스키는 스폰서가 여기 안내해주는 시스템대로만 하면 성공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일단 탱코아라고 하는데 5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팀메리트까지는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백만장자까지는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 3회 미팅 참석 2번이나 3번, 그러니까 시간 투자는 해야 된다. 어떤 분은 그래요. 시간 투자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일 있으면 나 좀 알려달라고 그래요. 일일책 20분 읽기. 처음엔 어렵겠지만 습관 들이면 되고요. 하루에 한 개, 지금은 이제 CD가 아니고 음원 또는 영상 들으면 돼요. 제품 100%예요. 쓸데없는 거 사놓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대체할 수 있는 거 바꿔 쓰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사용해보지 않으면 워낙 제품이 독특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최소한 사업 설명, 쇼더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쇼더 플랜, 쇼더 프로덕트를 15번 정도는 해야 된다. 처음에는 스폰서 업라인한테 의뢰하고 나중에 1대1로 많이 하셔야 돼. 자, 지금 현재 내가 잠시 한번 과거 5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5년 전에 뭔가를 선택해서 열심히 살아온 결과물이 현재죠? 네. 그러면 똑같은 현재 상태에서 5년 지나가면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5년 후에. 근데 여기에 뉴스킨이라는 걸 선택을 하면, 투잡이든 전업이든 선택을 하면 5년 후에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누군지 아세요? 제프 베조스. 전 세계 1위 부자. 2017년부터 지금까지 1위예요. 아마존닷컴 아시죠? 이분이 뭔가를 선택할 때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나이가 한 80이라고 한다면 80세에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돌아보는데 후회할 수 있는 숫자가 있느냐, 일이 있었느냐,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를 도전하고 시도해 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이, 후회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로 생각이 들어. 근데 단 하나가 이제 제프 베조스는 후회가 될 거. 뭐냐면 내가 시도를 하고 싶었는데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후회될 것 같다, 이런 얘기. 참 대단한,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혁신의 아이콘 앨런 머스크. 지금 사업이 좀 어렵긴 하지만 엄청난 사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1달러 프로젝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앨런 머스크가 창업을 하기 전에 1달러로 하루를 살 수 있을까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냉동 핫도그하고 오렌지를 사가지고 하루 해보니까 한 달 하니까 30달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집에 컴퓨터 있죠? 그럼 내가 한 달에 30달러는 벌겠네 해서 시작한 게 앨런 머스크예요.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할 때 본인이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이 위대한 리더 거장들은 그걸 했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누스킨 사업도 여기 일단은 올바른 장소에 잘 오셨어요.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잘 오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누스킨도 직장 생활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전업으로 하든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직장 생활하면 저녁 시간, 그리고 또 언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말, 또 내가 자영업을 해도 틈틈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앨런 머스크가 그 냉동 핫도그하고 오렌지 먹을 때 먹는 즐거움은 잃은 거잖아요. 단지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으로 가는 과정은 즐겼겠죠. 그래서 꼭 뭔가 하나 선택하면 잃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를 해야 돼요. 연속곡 좋아하시죠? 그 포기하셔야 돼요. 회식 좋아하죠? 건배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 포기하셔야 돼요. 모임 언제까지? 2년에서 5년. 그럼
그 평생 하라면 못 할 수도 있죠. 2년에서 5년만. 그렇게 하셔서 누스킨을 선택한다라면 저와 같이 꿈이 아주 작아져 있다라면 키울 수 있고, 저는 꿈을 아예 잃어버리기 직전에 이걸 만났잖아요.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3번 더 참석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